외국어,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를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에서 이어지는 일본어 잘하는 방법까지 저의 개똥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생이 완벽한 문과이며 항상 언어에 대해 1년 365일 24시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자신 있는 외국어가 일본어라서 채널 이름도 일본 한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 제가 일본어에 대입하는 거지 사실 모든 외국어에 다 해당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일본어를 정녕 잘하고 싶다면 우선 한국어를 잘해야 하고, 더 정확히는 한국어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다라는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 먹었다, 먹었다면 먹을 텐데, 먹을까? 먹을래? 먹자, 먹고 싶어, 먹고, 먹어서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로 변화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상응하는 일본어도 있는 거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성인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동사 변형을 한국어로 먼저 떠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어로 바꿀 텐데, 평상시 한국어에 대한 너무나 기본적인 틀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던 사람이라면 외국어 배우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오히려 한국어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굉장히 괴상한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어미가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정확히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도 제대로 모를까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이티브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네이티브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자유자재로 품사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인 기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는 거고,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찰과 독서가 필요하다고요. 살면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독서해라는 말을 듣고 자라셨을 텐데, 이게 다 알고 보면 외국어를 잘하기 위한 빅피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네이티브니까 먹다라는 동사 원형에서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일본어도 그렇게 바뀌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러한 고찰 하나 없이 무턱대고 외국어에 덤벼들면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소신 발언하자면 외국어를 배우기에 앞서 한국어부터 소중히 여겨줬으면 합니다. 원래부터 소중히 여겼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 근간인 한국어가 흔들리면 외국어 공부해봤자 금방 한계에 부딪힐 거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도 못하면서 무슨 외국어인가요? 괜히 영계국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화성으로 시작하자고 많은 분들의 그거를 그 성원에 제가 그거에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영계국어 할 바에야 차라리 제대로 1개국어 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는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어와 일본어가 1대1 직역이 되면 감사합니다. 안 되면 그럴 수 있지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걸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걸다 라고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전화를 걸다? 옷을 걸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이거마저 똑같다니.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떨어지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시험에서 떨어지다. 맞습니다. 일본어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외우기 쉽다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떠오르나요? 방을 정리하다 라는 말도 될 거고, 서류를 정리하다 라는 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는 좀 나눠서 사용합니다. 좀 취합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마토메루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방을 정리하다 이거는 치우다, 청소하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가타즈케루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좀 달라지네요. 한국에서는 정리하다 라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퉁칠 수 있지만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는 좀 나눠서 사용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갑다 라고 좀 쿨하게 넘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준비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시험을 준비하다, 내일 여행 갈 준비를 하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다, 다 준비하다입니다. 근데 이 또한 일본에서는 좀 나눠서 사용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채비한다 라는 뜻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단어는 여이스르라는 말이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한다, 대비한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단어는 준비스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한국에서는 준비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면에 쓸 수 있을 줄 몰라도 일본은 또 이걸 굳이 나눠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겨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재밌는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부를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기요 라는 말도 많이 쓸 겁니다. 저기요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소꼬요가 됩니다. 이거를 일본에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씁니다. 일본에서는 스미마셍이라고 할 거니까 이런 것도 또 1대1 대응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제가 컴플레인 비슷한 걸 어떤 사람한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듣기 싫지만 그래도 응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다. 저 진짜 이거 싫어하는 말인데, 아무튼 그럼 이거를 일본어로 바꾸면 하이 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 한마디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으며, 다르면 다른갑다 하고 쿨하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 대응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세, 이게 바로 외국어를 대하는 참된 마음가짐이자 실력이 늘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오히려 즐기면 실력은 반드시 늡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국인한테 일본어는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국어는 각을 딱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준비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틈틈이, 예를 들어 푸시업을 하면서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한다거나 담배를 피면서 공부를 한다거나 짜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고 길게 공부를 하면 된다, 그 말인데요. 자, 봐봐요. 공무원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 시작! 끝! 이제 생각 안 해야지, 공부 끝!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외국어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고, 모르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 즉시 찾아봐야 하고, 만약에 찾아볼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메모해놨다가 나중에라도 반드시 찾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한 10년은 지속해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개똥 철학이라고요. 전 지금도 이 개똥 철학이 맞다고 믿고 있고, 믿었던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방식은 제각각일 테니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만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어 공부 파이팅입니다.